치유농업, 치유농업이란 국민의 건강회복 및 유지 정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 농촌 자원의 활용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다. 치유농업 시설이란 치유농업과 관련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치유 효과와 안전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조성한 시설, 장비를 포함해서 시설을 말한다. 치유농업 서비스란 심리적, 사회적, 신체적 건강을 회복하고 정진하기 위하여 치유농업 자원, 치유농업 시설 등을 이용하여 교육을 하거나 설계한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치유농업사란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제11조 제1항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치유농업, 도시농업, 사회적 농업의 개념을 비교하시오. 치유농업은 아그로 힐링, 도시농업은 어반 아그리컬처, 사회적 농업은 소셜 파밍, 치유농업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것으로 농업진흥청이 주관하고 있고 치유농장에서 인정 도입 예정인데 치유농장에서 진행이 되고 치유농업의 목적은 국민의 건강회복 및 유지 정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 농촌 자원의 활용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서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다. 도시농업은 어반 어그리컬처,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고 있고 도시농업 체험장 텃밭을 약 19만 개 정도 운영하고 있다.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 도시농업 체험장을 활용하여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도시농업이라고 한다. 도시농업이란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 공간을 활용하여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사회적 농업, 사회적 농업 소셜파밍은 현재 국내 법률적 근거는 없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고 사회적 농장이라 해서 전국에 약 83개소가 있고 자연과 함께하는 농장 소셜팜 즉 팜.kr의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다. 개인의 사회적 농업이란 개인의 필요성과 공공지출 감소의 관점에서 사회 보건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의 돌봄과 교육과 고용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사회적 농업이라고 한다. 치유농업의 혜택. 먼저 치유농업은 치유농업 서비스 받는 대상자에게 건강의 회복, 유지정진, 사회적 편익을 제공하고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거지. 치유농업 서비스의 목적에는 세 가지가 있다. 예방, 치료, 재활. 예방, 치료, 재활. 치유농업은 전 생애에 걸쳐서 인간의 신체, 인지, 심리, 사회적 영역에서의 예방, 치료, 재활 효과를 도출한다. 종사자는 소득 창출, 치유농업 대상자는 건강유지 정진, 대상은 전국민이 될 수도 있고 좁게는 특수목적 대상에 될 수도 있고 치유농업을 제공하는 기관은 소득증대 국가 및 지자체 지원금의 확보, 자기개발 역량 향상, 시장 및 네트워크 확대 이런 혜택을 볼 수 있고 국가 차원에서는 어떤 혜택이 있나? 보건 서비스 확대를 통해 보건 비용의 절감, 국민 건강 정진,
관련 산업의 일자리 확대 이런 것을 혜택을 볼 수 있다. 농업 농촌의 다원적 기능.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에 의하면 농업 농촌의 공익 기능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식량의 안정적 공급. 두 번째, 국토 환경 및 자연 경관의 보전. 세 번째, 수자원의 형성과 함량. 네 번째, 토양 유실 및 홍수의 방지. 다섯 번째, 생태계의 보전. 여섯 번째,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이렇게 농업 농촌의 공익기능 6가지는 다음과 같다. 농촌 어메니티가 무엇인가? 농촌 어메니티란 치유농업에서 활용하는 농촌 환경 문화 자원은 농촌 지역의 특유의 자연환경, 전통문화, 지역 특산물 등 지역의 정체성과 농촌다움을 바탕으로 인간에게 즐겁고 쾌적한 감성을 제공하는 휴양적 경제적 가치를 지닌 모든 유무형 자원을 농촌 어메니티라고 한다. 다른 말로 하면 농촌 어메니티는 농촌다움을 뜻하는 거지. 농촌 지역 특유의 정체성, 농촌다움을 바탕으로 인간에게 즐겁고 쾌적한 감성을 제공하는 휴양적, 경제적 가치를 지닌 모든 유무형 자원을 농촌 어메니티라고 한다. 치유농업의 사회경제적 가치, 사회경제적 가치를 판단하는 방법, 조건부 가치 측정법 혹은 가상가치평가법, 측정법 다 똑같은 소리. CVM Contingent Valuation Method. 조건부 가치 측정법 혹은 가상가치,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현재 가격이 형성되지 않은 시장 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공공재의 사회적 가치를 알아내기 위해서 측정하는 방법. 이거는 설문조사로 직접 알아보는 방법이라서 이건 직접법이라고 한다. 가치평가하는 유형 방법에는 직접 응답을 모으는 직접법과 편익 추정하는 방법과 간접법, 편익 추정하는 방법이 있다. 직접법은 조건부 가치 측정법이라고 해서 가상가치평가법 혹은 조건부 가치 측정법 CVM은 예를 들면 환경재처럼 아직 시장가격이 형성되지 않은 것, 비시장적 재화의 변화에 대한 가상적 상황을 설정을 하고 여러 조건을 부여한 후에 각각의 상황 변화에 따라서 어느 정도 지불 의사가 있는지 willing to pay, WTP를 가졌는지 설문조사를 직접 해서 직접 개인의 응답을 분석해서 결과가 나온 것을 직접법이라고 한다. 직접평가법, 조건부 가치측정법, 가상가치평가법. 반면에 간접 편익 추정하는 방법에는 대체법과 콘조인트 분석법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 외에도 특성가격법이나 여행비용법이 있다. 간접법은 대체법. 예를 들면 대체법은 좀 전에 그 비시장적 재화, 아직 시장 가격 형성되지 않은 가치를 대체 가능한 재화 가격을 이용해서 평가하는 건데, 예를 들면 논해 홍수 조절 효과를 홍수 조절 댐 건설비하고 운영 관리비로 평가하는 방법인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적절한 대체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체 가능한 재화의 가격으로 비시장적 재화를 가치를 간접적으로 평가하는 거지. 두 번째, 컨조인트 분석법은 이 특정 속성 대안들을 포함하는 선택이나 그 선택 집합을 제시해 가지고 그거 모아진 어떤 제품하고 피조사자의 지불 의사에 간의 관계를 추정해 보는 방법. 정말하자면 예를 들면 소비자가 원하는 속성별 수준을 찾아서 그게 최적 신제품을 만들었다고 쳐. 그러면 그거에다가 지금으로 현재 볼 때 피조사자 지불 의사액이 어느 정도일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방법.
이거는 직접법이 아닌 이유는 질문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추정하기 때문이지. 그 다음 세 번째, 특성가격법. 헤도닉 프라이스. 특성가격법은 그 비시장적 재화 수준을 자산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건데, 예를 들면 자연 환경이 아파트 가격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을 해서 자연 환경의 편익을 추정하는 방법, 그런 걸 특성가격법이라고 한다. 네 번째, 여행 비용법은 특정 지역에서 지출하는 비용을 분석해가지고 그 비시장적 재화의 가치를 평가하는 거지. 그 지역 방문 여부나 횟수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문제를 분리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거는 종류가 5개인데 직접 하는 조건부 가치측정법 혹은 가상가치평가법 CVM이라는 건 반드시 기억하도록 하고, 거기에다가 간접법 4개는 데프콘 여행, 대체법, F는 특성가격, 코는 컨조인트, 여행법, 이래가지고 데프콘 여행, 대체법, 특성가격, 컨조인트, 여행. 치유농업사의 가치와 윤리에 대해서 고민해보자. 가치란 바람직스러움의 기준이고 믿음이고 또는 신념인데, 윤리라는 것은 행동하는 가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 윤리는 또 다른 말로 하면 도덕이다. 도덕이라고 하면 친절과 예의 바름, 정직, 의리, 배려 등으로 설명이 된다. 그렇다면 치유농업사는 어떤 가치와 윤리를 가져야 하는가? 첫 번째, 대상자에 대한 인간과 돌봄의 이해. 치유농업 현장에서는 대상자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다. 돌봄이라는 것은 치유농업사와 대상자 사이의 상호 교환적인 관계 속에서 대상자를 연민이나 동정이 아닌 균형을 유지하여 공감을 하고 감정적으로 적극적인 개입, 예를 들면 주의 깊은 경청이나 지지나 함께하기 등으로 통해서 대상자를 돕는다. 이때 치유농업사는 균형을 유지한 공감을 위하여 진실성이나 직면이 필요한 상황에 그 진실을 온정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 또한 치유농업사의 윤리에 해당한다. 치유농업사의 가치와 윤리에 있어서 식물, 동물, 곤충, 환경, 문화, 음식자원에 대해서는 어떠한 가치와 윤리를 가져야 하는가? 식물은 인간의 필요와 욕구에 따른 도구적 존재다 라고 규정하고, 식물을 생명 존중 개체의 관점으로 바라보기보다는 농업의 일환으로 인식하고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물 재배에 따른 책임과 배려를 통해서 자신의 삶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도록 치유농업사는 대상자를 안내하여야 한다. 동물과 곤충. 인간과 치유농업사는 동물과 곤충을 바라볼 때 가치와 윤리, 인간과 동물의 교감을 치유의 주요 양상으로 활용하고 있다. 치유농업에 활용되는 농장 동물과 곤충은 축산물 제공이나 식용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고 동물 보호와 복지의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환경문화, 농업과 농촌이 보존되어야 할 가치임을 인식해야 한다. 그러나 도시민, 장애인 등을 포함한 다양한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치유농업에서는 방문객의 편의나 경관이나 청결 및 차별이 없는 무장애 공간들 조성하기 위해서 일정 수준의 정비가 요구되고 있고, 이는 자연경관과 문화를 손상하는가의 경계에서 갈등이 일으키기도 한다. 5번째, 음식자원. 음식자원을 바라볼 때 치유농업사는 양육과 돌봄을 제공한 치유농업 자원을 식용으로 활용하거나 식물 자원 자체를 약용으로 활용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현재의 치유농업은 의료적 행위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는 침섭적 처치는 금하고 비침섭적 방법을 통한 보완적 접근을 지향한다. 치유농업사가
가져야 할 가치와 윤리, 대상자에 대해서 식물, 동물, 곤충, 환경문화, 음식자원 활용에 대한 가치와 윤리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하면 다음과 같이 기술하면 되겠다. 직업윤리의 원칙. 첫째, 공적인 자원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둘째, 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규정된 기준과 절차에 의해서 진행해라. 셋째, 고객들의 요구를 우선으로 하는 고객 만족을 추구해라. 넷째, 프로의식을 갖고 전문가로서 책임있게 업무를 수행해라. 다섯째, 법규를 준수해서 공정하게 행동해라. 여섯째, 모든 업무 활동을 숨김없이 정직하게 수행해서 신뢰를 지켜나가라. 결국은 직업윤리 원칙이라는 게 자원을 사적인 용도로 쓰지 말고 법규를 준수해서 공정하게 규정을 지켜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책임있게 업무하고 정직하게 해서 신뢰를 지켜라. 그래서 고객 만족을 추구해라. 이런 뜻인가? 한국형 치유농업은 프로그램 운영 프로세스를 사전 진단, 서비스 실행, 효과 평가로 구축을 해서 사회적 농업 및 농촌 관광 등 유사 사업과 차별화된 구조를 갖추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치유농업사는 직업윤리에 대해서 스스로 계속 질문을 던져라. 나는 치유농업사로서 치료적 문제를 가진 대상을 조력하고 돌볼 수 있는 전문적 능력이 있는가? 둘째, 대상자를 만나고 활동하는데 성실하게 하고 있는가? 세 번째, 대상자의 정보, 권리, 다양성을 존중하고 비밀을 보장하고 있는가? 네 번째, 치유농업이라는 일은 나에게 행복과 보람을 주는가? 다섯 번째, 내가 수행한 치유농업이 타인과 사회,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가? 즉 말하자면 전문적 능력을 갖고 성실하게 대상자 비밀 보장하면서 행복과 보람을 갖고 국가 발전에 이바지해라 라는 뜻이네. 윤리강령. 윤리강령은 조직과 구성원의 행동을 지도하는 도덕적 표준을 공식적으로 문서화한 거다. 도덕적 표준을 공식적으로 문서화한 거다. 특정 전문직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적절하고 기대되는 행동에 대한 진술을 해놓은 것이고 공공과의 사회적 약속이다. 직업적 전문윤리는 전문가가 직무 수행 중에 당면하게 되는 다양한 갈등과 문제 해결에 대해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본 지침을 제공하고 전문가의 활동이 본래의 전문적 기능을 벗어나지 않도록 보장하고 윤리강령은 궁극적으로 대상에 대한 전문가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분명하게 하는 기능을 갖는다. 한다. 치유농업사의 소진. 소진이라는 것은 정의는 더 이상 스트레스를 처리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직무 스트레스 반응이다. 정상은 환자에 대한 관심이 소멸되고 부정적인 근로 태도, 부정적인 자아 개념 등의 상태를 내재하는 정서적, 신체적, 정신적 탈진 증후군이다. 소진의 원인은 내재적 요인으로는 자기 능력 한계의 절망감, 불안정한 현실에 대한 회의감, 대인적 요인으로는 전문 분야에 대한 몰이해, 직원 간의 상호작용에 따른 어려움, 부모와의 상호관계 장벽 어려움, 환경적 요인으로 보면 법률 제도 고충, 경제적 문제, 직업수행 과정 부상 및 사고 등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소진이 발생하면 관리하는 방법은 자기 돌봄을 해야 된다. 자기 돌봄이란 자아 욕구 돌봄 과정인데 치료 과정 중에 경험하는 스트레스나 불안 등의 정서적 반응에 관련된 모든 것을 감소시켜 나가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형 치유농업의 특성.
한국형 치유농업의 특성 첫 번째 전국민 대상이다. 두 번째 의과학적 효과 기반 프로그램 과정을 구성하고 있다. 세 번째 타 분야 공공민감 재정과 제도를 연계하고 있다. 네 번째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전국민 대상은 예방, 보완, 치료, 재활 전문 치유 농업 서비스로 유형화하고 있고, 두 번째 의과학적 효과 기반 프로그램을 과정을 구성한다는 것은 프로그램 운영 프로세스를 사전 진단, 서비스 실행, 효과 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있고, 사회적 농업 및 농촌 관광이나 이런 유사 사업과는 차별화하고 있다. 세 번째 타 분야 공공 민간 재정과 제도를 연계해서 농업인의 안정적 수입 창출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네 번째 전문 인력 치유농업사를 양성해서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한국형 치유농업의 특성은, 정책 방향은 크게 두 가지, 건강회복 및 유지 정진을 통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겠다. 두 번째, 농촌의 새로운 활로 및 소득원 창출을 통한 농업 농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걸어내겠다. 정책 방향 첫 번째는 건강회복 및 유지 정진을 통해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겠다. 첫 번째,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겠다. 두 번째, 농업 농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유도하겠다. 어떻게? 농촌의 새로운 활로 및 소득원 창출을 통해서. 치유농업의 목적 유형은 예방, 치료, 재활로 구분되는데, 예방이란 신체 정신 질환 등의 잠재적 건강 문제를 미리 막거나 건강한 발달, 삶의 질 향상, 건강 유지 정진을 목적으로 하는 거고, 치료는 현재 앓고 있는 질병이나 장애 또는 문제를 완화하거나 병적 상태를 덜어주는 거, 완화하거나 덜어주는 거. 그 다음 재활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직업적, 경제적인 장애 상태의 능력과 기능을 정진, 회복하는 거. 예방이란 건강 발달, 삶의 질 향상, 건강 유지 정진. 치료는 완화 혹은 병적 상태 덜어주는 거. 세 번째, 재활은 능력과 기능을 정진, 회복시켜주는 거. 예방중심형이라는 것은, 유형으로 볼 때 예방중심형이라는 것은 국민 누구나 치유나 안정감 회복이 필요한 누구나 가능하고, 교감이나 체험이나 농작업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단기 1일이나 당일이나 1박 2일 이 정도의 관광, 체험, 교육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치유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거고, 치료 중심형이라는 것은 정신, 신체 질환자, 지적 신체 장애자, 치매 노인, 학습 부적응자 등등의 사람들에게 치료나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교감, 체험, 농작업, 농업 활동 등을 하는데, 주기적으로 주 1회 이상 진행을 하고 장기적으로 진행해서 뭘 하겠다? 치료나 체험이나 교육을 하는 거. 재활중심형이라는 것은 장기 실직자, 재소자, 중독자, 번아웃 증후군 등등의 사람들을,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농작업이나 농해 작업이나 활동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장기 중심의 지속적 참여를 하고 고용이나 거주형으로 운영을 해서 재활이나 자립을 돕겠다는 것이 재활중심형이다. 한국 치유농업의 추진 배경은 첫 번째, 건강한 삶에 대한 국민의 욕구가 증가하고 있다. 두 번째, 농촌 고령화, 도농 소득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그래서 지방 소멸 위기에 국면하고 농촌 고령자 지수가 전국 평균의 3배에 달하고 있다. 농촌 고령화, 그다음 도농 소득 격차 확대. 세 번째, 치유농업 산업 생태계 조성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농산물 생산 공간에서 자연 친화적인 삶과 건강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기대가 높아지고 기존의 생산 중심에서 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바탕으로 요구가 대두되고 있다. 치유농업의 정책 도입 배경, 정책 첫 번째, 농촌 융복한 산업, 6차 산업이 확대 하고자 하는 정책적 방향, 즉 지역농업을 지향하고 소비자 및 시장을 지향하고 협업체계 구축 및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경영관리를 강화하고 ICT 도입을 통한 고도화를 촉진하는 농촌 융복합 산업의 확대, 정책 도입 배경이 그렇다. 두 번째, 사회적 비용 증가에 대한 대책과 삶의 질 방향, 고령사회로의 진입, 건강에 관한 관심 증가, 의료비 부담 증가 등 사회적 비용 증가에 대한 대책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정책을 도입했다. 세 번째, 산업과 고용 창출, 관련 전문가 배출의 증가 등으로 수요와 공급이 함께 증가하는. 그래서 한국 치유농업의 추진 배경은 건강한 삶에 대한 국민의 욕구 증가, 농촌 고령화, 도농소득 격차 확대, 치유농업 산업 생태계 조성의 필요성 대두에 의해서 추진됐고, 이러한 정책이 구체화되기까지의 도입 배경은 농촌 융복합 산업의 확대, 지역농업 지향, 소비자 및 시장 지향, 협업체계 구축 및 네트워크 강화, 경영관리 강화, ICT 도입을 통한 고도화 촉진, 이러한 배경을 갖고 있고, 두 번째, 사회적 비용 증가에 대한 대책과 삶의 질 향상, 고령사회로의 진입, 건강에 관한 관심 증가, 건강 의료비 부담 증가 등에 대해서 사회적 비용 증가에 대한 대책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도입 정책이 방향이 잡혔고, 세 번째, 산업과 고용 창출, 관련 전문가 배출로 수요와 공급이 함께 증가하는 산업과 고용 창출의 정책 도입 배경이 있다.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 종합계획 22년부터 26년까지 종합계획 비전, 일단 비전은 건강한 국민 그리고 활력있는 농업농촌. 이러한 비전 건강을 달성하기 위해서 목표는 건강한 국민을 위해서는 치유농업 콘텐츠 개발을 하겠대. 19개. 그리고 활력있는 농업농촌을 위해서는 목표 농촌 치유농업 사업 모델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대. 사업 모델 육성 20개. 일자리 창출 1,700명을 하겠다. 건강한 국민을 위해서는 콘텐츠 개발을 하고 활력있는 농업 농촌을 위해서는 사업 모델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이걸 하기 위해서 정책은 4가지, 연구개발, 성과 확산, 기반 구축, 사업화 촉진을 하겠다. 다시 정책 방향은 연구개발, 성과 확산, 기반 구축, 사업화 촉진을 하겠다. 이 첫 번째 연구개발을 위해서는 어떤 과제를 하겠다고 했냐면 자콘 효모 개발, 즉 말하자면 스스로 크는 효모를 개발하다. 예를 들면 첫 번째 자원 발굴 및 특성 분석, 두 번째 콘텐츠 개발, 콘텐츠 개발인데 수요자 맞춤형 치유농업 콘텐츠 개발, 세 번째 효과 검정, 프로그램 효과 검정 및 원리 구명 연구 확대, 네 번째 모델, 신산업 창출 및 사업 모델을 개발하겠다. 그래서 연구 개발은 자콘 효모 개발, 자원 발굴 콘텐츠 개발, 효과 검정, 사업 모델 개발. 첫 번째 자원 발굴 및 특성 분석, 두 번째 자원, 두 번째 콘텐츠 개발은 수요자 맞춤형 콘텐츠 개발, 세 번째 효과 검정, 프로그램 효과 검정 및 원리 구명 연구 확대, 네 번째 사업 모델, 신산업 창출 및 사업 모델 개발, 두 번째 성과 확산 정책 방향, 두
두 번째 성과 확산을 위해서는 체계 기술 인력을 하겠대. 체계 기술 인력을. 성과 확산, 첫 번째 거점 기관 및 확산 체계를 구축하겠대. 두 번째 개발 기술을 보급하고, 세 번째 전문 인력을 육성하겠다. 체계 기술 인력, 확산 체계, 개발 기술 보급, 전문 인력 육성. 세 번째 기반을 구축하겠대. 정책 방향 3번 기반 구축. 기반 구축은 정거법, 정보 거버넌스 법 기반, 정거법. 기반 구축은 첫 번째 실태조사 및 종합 정보망을 구축하겠다. 두 번째 거버넌스를 구축하겠다. 세 번째 법제도 기반을 연구하겠다. 네 번째 정책 방향 사업화 촉진. 사업화 촉진을 위해서 품창협, 품질관리, 창업, 국제협력. 사업화 촉진은 첫 번째 치유농업 품질관리를 체계화하고, 두 번째 창업 지원 및 개발 기술의 현장 실용화를 하겠다. 세 번째 대국민 인지도 제고 및 국제협력 교류를 활성화하겠다. 품창협, 첫 번째 치유농업 품질관리를 체계화하겠다. 두 번째 창업 지원 및 개발 기술의 현장 실용화를 하겠다. 현장 실용화. 창업이 현장 실용화. 세 번째 대국민 인지도 높이고 국제협력 교류를 활성화하겠다. 치유농업이 국가적으로 가지고 있는 체계는 농촌진흥청에서 치유농업 연구 확산과 총괄하고 있고,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는 치유농업 확산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그 확산센터에서 품질인정제도나 치유농업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도에는 도농업기술원 특광역 센터가 있어서 여기에는 치유농업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 여기 치유농업센터에서는 치유농업시설 운영자 교육이라든지 치유농업 수요나 공급의 매칭, 인증농장 사후관리, 그 다음 유관기관 전문가 협력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치유농장 대표 모델,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치유농장 대표 모델을 운영하고 있는데, 치유농업시설의 육성과 관리, 수요자 맞춤형 치유농업 표준화, 현장 학습 영상을 육성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에서 운영하는 연구개발은 4군데가 있다. 국립농업과학원, 다음에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그리고 국립축산과학원이 있다. 그 4군데가 자원융복합 협력을 하고 있다. 농업과학원에서는 치유관광과 곤충치유를, 식량과학원에서는 식량작물을, 국립원예특작에서는 원예치유를, 국립축산과학원에서는 동물교감에 대해서 이렇게 치유농업기관, 치유농장, 치유마을이 있어서 치유가 필요한 일반 국민 사회서비스 참여자 등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치유농업사의 업무,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지속가능한 성장, 국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 농업 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하기 위한 거다. 제2조 정의, 치유농업 시설, 치유 효과와 안전, 치유농업 사회적 경제적 부가가치, 치유농업 서비스란 심리적, 사회적, 신체적 건강 회복. 제2조 치유농업사의 업무, 시행령 제2조. 치유농업사는 치유농업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행, 서비스의 기획 및 경영, 치유농업 서비스의 운영 및 관리, 치유농업 분야 인력의 교육 및 관리, 치유농업 자원 및 치유농업 시설의 운영과 관리,
1급은 이거 5개 다 할 수 있고 2급은 프로그램 개발, 서비스 운영, 기획, 운영 관리, 치유농업 자원과 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할 수 있다. 서비스 운영 관리 서비스 자원 시설 할 수 있고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해서 실행할 수 있어. 1급은 치유농업 서비스의 기획 및 경영, 치유농업 분야 인력의 교육 및 관리를 추가로 더 할 수 있어. 인력 교육, 기획 및 경영, 서비스, 운영과 관리는 2급도 할 수 있고. 종합계획 제5조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시책의 수립 시행에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시책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래서 계획을 조례 등을 통해 가지고 각 지방에서는 조례를 통해 가지고 이거를 시행하는 걸 기틀을 마련하고 있지. 고양시는 2021년 10월에 만들었어요. 작년 10월에.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제5조 종합계획 수립 농진청은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종합계획에는 다음에 각 호가 포함되어야 한다. 작년에 1차 객관식 문제였는데 원래는 종합계획에는 포함되어야 할 사항, 현황 및 전망, 목표, 기본 방향과 목표, 그 다음 투자 중장기 투자 계획, 기술 보급 및 국제 협력에 관한 사항, 교육 훈련 및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사업화 촉진, 정보 교류 산업 간 연계, 기타 필요한 사항. 그러니까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되는 건 현황 및 전망, 기본 방향과 중장기 목표가 있어야 되고 투자계획, 기술보급, 국제협력, 그 다음 인력 양성, 사업화 촉진, 산업 간 연계 이런 것들이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종합계획 5년에 한 번씩 나오면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농진청은 종합계획이나 시행계획을 수립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알리고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제출을 해서 하는데 경미한 사항이 변경했을 때는 그렇게 안 해도 된다. 경미한 사항이 뭔데? 경미한 사항은 종합계획 시행계획에서 정한 사업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단축하거나 연장할 때 2년 이내 단축하거나 연장할 때 혹은 추진하는 방법을 변경했을 경우 다른 법령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했을 때 단순한 착오나 오기, 누락으로 그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했을 때는 뭐 해도 된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국회 상임 소위에 제출 안 해도 된다고. 종합계획을 처음 짜면 어떻게 해야 되지? 종합계획은 농진청 농촌진업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받고 심의 두 군데 받아야 돼.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받아서 종합계획은 그래야 되고 연도별 계획은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 농진청에서 심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농업진흥법에 의한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는 종합계획, 시행계획 다 해야 되고, 종합계획은 국가기술자문위원회 심의도 받아야 되고, 시행계획은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된다. 전년도 추진성과 평가, 금년도 해당 연도 추진 방향과 목표,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과 투자계획, 그 외에 필요한 것들이 들어가면 된다. 실태조사 제6조 시책을 수립, 수혜, 시행하기 위해서는 꼭 실태조사를 해야 되는데, 실태조사는 범위는 치유농업시설의 조성과 운영, 서비스의 제공 현황, 이용자 현황, 종사자 현황, 전부 다 현황인데 전부 다 현황, 실태조사니까. 시설 현황, 서비스 현황, 이용자 현황, 종사자 현황을 조사해서 정기조사는 5년마다 한 번씩 하되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직전 연도에 실시하고, 수시조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하면 되고, 실태조사하는 방법은 서면조사, 현장조사 다 가능하고, 조사를 했으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된다. 농진청. 제7조 치유농업 정보망 구축. 정보망을 구축해야 된다. 곧 정보망 구축하겠네. 그 다음 제8조 연구개발 보급. 치유농업 정책과 제도, 그리고 그 효과 검증에 대한 연구, 그리고 기술의 사업화 연구, 현장 적용을 위한 보급 및 시범사업, 품질, 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 교육에 관한 연구, 기타 연구를 해야 된다. 이러한 연구 개발은 연구 용역을 의뢰하거나 전문가 등에게 자문할 수 있다. 보급 및 시범 사업은 관련 기술의 사업화 지원 사업, 시설의 조성과 개선 사업, 서비스 관련 기관이나 단체나 전문 인력의 협력 사업, 기타 현장 적용을 위해 필요한 거, 이런 것을 시범 사업을 할 수 있다. 자, 안전위생 교육을 받아야 돼. 안전위생 교육은 심폐소생술, 안전위생 교육의 내용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화재 안전 관련 예방조치와 대응 요령, 식기식품 먹는 물의 관리 및 식품위생,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안전교육을 항상 받아야 되고, 이러한 안전위생교육은 연간 4시간 이상 교육을 항상 받아야 되고, 그 받았다는 자료를 2년간 보관 관리해야 되고, 안전위생교육 이수증을 시도지사는 발급해줘야 한다. 안전위생교육,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화재안전 예방조치, 대응조치, 식품위생 관련하는 내용은 안전위생교육을 받아야 된다. 제9조 창업지원. 치유농업 관련 기술 및 연구개발 성과의 제공, 장비와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 창업에 필요한 기술과 법률 컨설팅. 지금 창업 지원을 뭘 해야 된다고 농진청은? 치유농업 관련 기술을 사업하거나 창업하고자 하는 자에게 연구개발 성과를 제공하고,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창업에 필요한 기술과 법률을 컨설팅을 해줘라. 제10조 지방자치단체의 치유농업 관련 사업 시행.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만들어서 사업을 수행해야 되는데,
기술개발 보급하는 거, 지역별 특화 치유농업 서비스 제공하는 거, 지역별 특화 교육체험 홍보시설 설치 운영하는 거, 그리고 창업지원 이런 것들을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농진청은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치유농업사 자격 취득 교육을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후에 농진청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된다. 시험은 응시 자격은 1급 시험과 2급 시험으로 구분해서 실시하고 제1차 시험은 선택형 시험, 제2차 시험은 논술형과 약술형이 혼합된 시험이다. 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합격한 날로부터 2년간 해당 자격 등급에 따른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즉 2차 시험을 칠 수 있다. 제1차 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2년간 제2차 시험이 2년 미만으로 시행된 경우에는 이어서 시행되는 1차 시험을 1회 면제한다. 그러니까 1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1차 시험을 1회 면제해준다는 거잖아. 2년간 2차 시험이 2회 미만이면 한 번밖에 안 열렸을 때는 그 다음 해에 제1차 시험을 면회해주고 다시 시험 칠 수 있도록 해준다. 농진청은 자격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시험일 60일 전까지 시험일 시, 장소, 원서 제출 기간 그런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지해야 한다.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 응시 원서를 제출해야 된다. 농진청에서는 치유농업사가 될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교육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해도 못하는 사람은 첫 번째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 피니까 한정 후견인을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후견인을 가져야 될 만큼 자신이 의사결정 못하는 사람이잖아. 두 번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그러니까 집행 관련해 가지고는 2년이 경과됐을 때 치유농업사를 할 수 있고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시험을 못 쳐. 기타 법원의 판결,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이렇게 자격을 딴 사람은 치유농업사의 명칭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자격을 취득한 사람 아니면은 치유농업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치유농업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알선하거나 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 어떻게 안 되지? 그거는 법령에서 보도록 하겠어요. 치유농업사의 배치. 농촌진흥청장은 치유농업 관련 교육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에 1급 또는 2급 치유농업사를 1명 이상 배치해야 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농촌진흥기관에 치유농업 서비스 제공, 치유농업 관련 교육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에 1급 또는 2급 치유농업사를 1명 이상 배치해야 된다. 치유농업사의 자격 취소. 어떤 경우에 자격을 취소하나? 다음에 해당하면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자격 정지를 할 수 있다. 첫 번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치유농업사 자격을 확보한 경우, 획득한 경우, 이때는 처음 발견되자마자 바로 자격 취소. 이거는 뭐지? 약술 문제. 작년도 주관식 약술 문제. 두 번째, 자격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피성년 후견인 어쩌고 저쩌고 거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바로 자격 취소. 그 다음 금고 이상의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자격 정지 기간이 있는데 그때 업무를 수행하면 바로 자격 취소. 네 번째, 치유농업사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에는 처음 발견되면 자격 정지 2년, 두 번째 발견되면 두 번째 위반하면 자격 정지 3년, 3차 이상 위반하면 자격 취소. 다섯 번째, 치유농업사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경우 1차 위반 자격정지 1년, 2차 위반 자격정지 2년, 3차 위반 자격 취소.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의 지정. 양성기관을 지정하는 것은 농진청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그러니까 도지사 이상, 광역시장이나 도지사까지는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농진청장, 시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까지는 특별자치도지사, 도지사까지는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어디에다가 지방농촌진흥기관, 지방농촌진흥기관이 어디야? 농업기술원, 도에는 농업기술원, 시에는 농업기술센터인데 여기에서 하게 할 수 있고, 지방농촌진흥기관, 도에는 농업기술원, 시는 농업기술센터. 그 다음 대학 또는 대학 부설기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러니까 진흥기관, 농업기술은 농업기술센터 아니면 대학이나 부설기관에서 양성을 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유농업사 양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농진청이 양성 과정을 열 수 있나? 농진청이 여는 게 아니라 농진청은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직접 양성은 못하지 당연히. 대상이 아니다. 자, 그 다음 제14조 양성기관 지정의 취소.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을 때, 두 번째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 농진청장은 취소된 양성기관에 대해서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성기관으로 지정해서는 안 된다.
취소되면 1년 동안 취소다 이 소리지. 양성기간 취소. 양성기간으로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성 과정을 개설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 양성기간을 운영하지 않으면 지정을 취소한다. 양성기간은 전부 다 1년이야. 1년. 효과가 다 1년이야. 지정받고도 1년. 안 하면 1년. 운영 안 해도 1년. 그러면 전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벌칙. 부정한 방법으로 치유농업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치유농업사 농업 자격증을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이를 안선하거나 그러면 양성기관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받거나 그러면 전부 다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 벌칙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과태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농진청장은 안전위생교육의 실시에 관한 권한을 안전위생교육 3가지 있었지. 그거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등에게 위임을 한다. 경기도 같은 경우 경기도지사가 교육 여는 데 가서 안전교육, 위생교육을 꼭 받아야 된다는 거지. 농진청장은 농업진흥법에 따라서 농업기술진흥원에 위탁을 한다. 뭘 위탁을 하나? 치유농업 관련 기술의 사업화, 창업, 지원, 자격시험 이 3가지는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위탁한다. 농진원 밑에 시험분석본부가 있고 치유농업 지도팀이 있고 아무튼 농업기술진흥원에 위탁을 해서 사업화, 창업, 자격시험을 진행하게 한다. 그러니까 치유농장 운영자의 품질 교육은 누가 해? 농장 운영자 품질 교육은 누가 교육할 수 있다 그랬어? 안전위생교육은 시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한테 맡겼으니까 안전위생교육은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데 가고 일반 치유농장 운영자 품질 교육은 농기원이나 농기센터에 가서 받으면 된다. 기초 100시간, 심화 50시간. 품질 교육이 벌써 하고 있나? 아니잖아. 근데 그럼 할 예정이라는 거지. 치유농장 운영자 품질 교육을 빨리 받아야겠네. 기초가 100시간이고 심하고 50시간. 자격 취소나 자격 정지에 관한 세부 기준에 보면 시행령 제8조에 의해서 위반 행위 횟수에 따라서 가중처분한다. 최근 3년간 같은 위반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가중처분한다. 계산을 하는 방법은 행정처분 받은 날부터 같은 위반 행위하여 적발된 날까지의 기간
그게 3년간 같은 위반 행위로 처분을 받으면 가중처벌한다. 같은 위반 행위에 대한 가중처분 적용 차수는 둘 이상일 경우에 높은 차수에 다음 차수를 적용한다. 위반 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 각각의 처분 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무거운 처벌 기준을 따른다. 둘 이상 처분 기준이 자격 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 기준이 그 처분 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늘릴 수 있다. 단, 그 늘리는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합산 기간은. 처분권자 농진천장은 처분 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자격 기준 중에서 치유농업소 자격을 빌려주거나 대여 알선한 경우에 자격 정지 처분으로 한정해서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인 경우,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해서 해소한 경우, 위반 행위 정도나 그 동기와 그 결과를 고려해서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농진천장이 감경할 수 있다. 대여나 알선했는 경우에 하나요. 그리고 과태료 부과 기준에서는 위반 행위 횟수에 따른 가중 부과 처분에서 기준이 최근 1년간 같은 위반 행위로 부과 처분 받으면 가중 부과할 수 있다. 가중 부과할 때 적용 차수는 높은 차수의 다음 차수를 적용한다.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줄 수 있는데 그것 또한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경우 그럴 경우에 하나요. 부과권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은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거를 줄여줄 수 있는데 단 과태료 상한을 넘을 수는 없다. 늘려서 부과하는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여야 된다. 과태료는 500만원 이하고 벌금은 1000만원 이하니까. 위반 내용이나 정도가 중대해 이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위반 상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위반 행위 정도나 위반 행위 동기가 그 결과 등을 고려해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럴 때는 치유농업사 자격을 취득한 것을 위반했는 경우에는 1차 위반 200, 2차 위반 300, 3차 이상 위반하면 500만원. 자격을 취득하고 이와 치유농업사는 명칭을 비슷한 명칭이나 사용하지 못하는데 유사 명칭을 사용하거나 했는 경우에 1차 위반 200, 2차 위반 300, 3차 이상 위반이면 500. 과태료 부과 기준에 중과 부가 처벌이 할 수 있대 500을 넘을 수는 없다.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의 지정 요건, 시설 및 장비에서는 강의실 및 실습장을 각각 1개 이상 갖춰야 하고, 강의실은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이고 수용 가능 인원이 20명 이상일 것. 실습장은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 있어야 되고, 기타 컴퓨터 빔 프로젝트 교육장비,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 법률 지켜야 되고, 기타 회의실, 자료실, 상담실 등 학습자 편의시설을 갖출 것.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의 인력은 책임교수 요원하고 교수요원이 각각 1명 이상 있어야 된다. 책임교수 요원은 농업, 축산, 임업, 조경, 보건의료, 사회복지, 상담, 평생교육, 교육, 관광 분야 박사학위 취득한 사람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농업, 축산, 임업, 조경 분야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거나 1급 치유농업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책임교수 요원이 될 수 있다.
그 다음 교수요원은 농업, 축산, 임업, 조경, 보건의료, 사회복지 상담, 평생교육, 교육, 관광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농업, 축산, 임업, 조경 분야의 기사 이상 또는 보건의료 분야의 임상심리사 1급, 국제의료 관광 코디네이터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거나 1급 또는 2급 치유농업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교수요원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치유농업사 양성과정을 운영 관리하는 전담 운영 인력이 1명 이상 확보되어야 한다. 그 다음 교육과정은 1급 또는 2급 치유농업사 양성과정으로 구분해서 운영하는데 1급 또는 2급 치유농업사 업무 범위를 고려해서 교육과목을 적절하게 구성할 것, 치유농업 서비스 이해, 치유농업 자원의 이해와 관리, 치유농업 서비스 운영과 관리, 이것이 1, 2, 3건이잖아. 그것들을 과목을 적절하게 운영하고 그 다음 1급인 경우에는 치유농업 서비스 기획과 경영, 치유농업의 관리 운영 실무 이렇게 2가지를 더 추가해야 된다. 그 밖에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의 교육 내용은 1급 치유농업사 과정은 교육시간이 총 124시간, 이론이 50시간, 실습이 74시간 2급 치유농사 과정은 총 142시간, 이론이 94시간, 실습이 48시간. 치유농업사 응시 자격, 시험의 응시 자격은 1급 치유농업사를 지원하려면 2급은 자격과 경력 기준 없이 양성과정 이수만 하면 되는데 1급 치유농업사가 되기 위해서는 응시 자격이 이 중에서 하나에 해당해야 된다. 예를 들면 2급으로 따고 5년 이상 경력이 있든지 농축 임조경 분야 기술사이든지 그러면 농축 임조경 분야의 기사이거나 임상심리사 1급이거나 국제의료 관광 코디네이터인 경우에는 치유농업사 경력이 2년 이상 있어야 되고 농축 임조경 분야 산업기사이거나 임상심리사 2급이거나 직업상담사 1급이면 3년 이상의 치유농업 경력이 있어야 되고 농축 임조경 분야의 기능사이고 직업상담사 2급이 있으면 치유농업 관련 업무 경력이 5년 이상 있어야 된다. 그리고 고등교육법 관련 학사학위 이상 취득해가지고 학석 박인 사람은 치유농업 하고 난 다음에 경력이 3년 이상 있어야지 1급 치유농업사를 딸 수 있고 고등교육법 관련 전문학사 학위를 갖고 있는 사람은 치유농업 4년 이상 해야 되고 초중등 교육법에 의해서 고등학교나 고등기술학교 졸업한 사람은 치유농업 관련 경력 6년 이상 있어야지 1급 치유농업사 시험을 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치유농업 관련 법률 치유농업 관련 법에는 관광진흥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농어촌 정비법, 농지법, 농촌 융복한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이런 법들이 관련을 하고 있어요. 시설 안전관리 관련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 농업재해대책법, 식품위생법,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이런 것들이 관련을 하고 있다. 장애인 관련법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지원 어린이 각종 장애인 그 외에 지방자치 법규로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경기도 고양시 할 거 없이
다 조례에 관련을 한다. 그러니까 법령에 크게 치유농업 관련법하고 농지법, 농어촌 정비법, 농촌 용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 시설 안전관리 관련법, 국토계획 이용, 안전보험, 안전재해 예방, 농업 재해 대책, 화재 예방, 소방시설, 식품위생법 이런 것들이 여기에 포함하고 장애인 관련하는 법들이 있다. 노르웨이는 정부부처 통합위원회를 갖고 있고 농림부 주관에 품질관리 및 보정제도, 치유농장 협약제도를 갖고 있고 학사학위 제도, 평생교육 차원의 교육제도, 그리고 법 예산적으로는 중앙정부, 기금, 지방정부에서 농장 운영을 지원한다. 네덜란드는 치유농업 경영자 전국연합을 갖고 있고 치유농업 국가지원센터에서 이관해서 치유농업연맹이라는 것을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네덜란드는 돌봄형 치유농장, 사회복지 예산을 지원하는 돌봄형 치유농장 거주 형태로 기관이 활성화되어 있고 품질관리 체계를 갖고 있고 와게니겐 대학 연구센터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사회지원법 WMO에서 가정돌봄과 지원, 그 장기요양법 WLZ에서 주거돌봄을 지원하고 있다. 벨기에는 치유농업지원센터를 민간기관이 설립해서 운영되고 있고 치유농장 지원기관으로서 지역 수준에서 지원이 되고 있다. 벨기에는 치유농장을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법적 규정을 운영 중이고 인정받은 농장만 운영이 된다. 벨기에 치유농장 재정 지원은 농림부에서 한다. 인정하고 농림부에서 재정을 지원하고 벨기에. 교육은 농업인 교육훈련센터에서 교육을 하고 있고 국가지원기관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다. 영국은 국가치유농업계획 NCFI를 수립해서 사회적 농업의 개념이다. 사회적 농업. 지역별 치유농업 체제를 구축해 있고 NGO 주도의 협의체인데 연계체계가 구축되어 있고 국가치유농업연구소에서 주관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영국의 제도는 치유농업기관 파트너십 구축되어 있고 하프 아담스 유니버시티 칼리지를 중심으로 해서 파트너십, 치유농업과 대학이 연계가 돼 파트너로 같이 활동을 하고 있고 퍼실리테이션과 멘토링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농장 유형별 지방정부 재정을 지원하고 있고 영국은 치유농장 재정 지원, 서비스 비용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프랑스는 사회적 공용농장으로부터 치유농장이 확대되었다. 사회적 공용농장. 그리고 프랑스는 치유농업 네트워크가 운영되고 있고 프랑스는 치유농업 제공자 교육 훈련을 하며 중앙정부 그리고 지방정부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 독일은 농업적 굴락이라 그래서 콜로니, 농업적 굴락이라는 명칭의 정신적인 장애를 지닌 자들의 치료로서의 농업이다. 그래서 정신적인 장애에 대해서 건강보험 직업병 치료 항목에서 예산을 지원한다. 이탈리아는 사회적 농업 협동조합 형태로 치유농업이 제공되고 6개 부처 협력하는 법률이 제정되어 있고 전국 사회적 포럼을 구성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치유농업이 전문인력 대학원 과정이 운영되고 있고 사회통합과 복귀를 위한 교도소 등 일부 국가지원 법률이 제정되어 있다. 일본은 복지농업이다. 그래서 고용과 취업과 복지적 체험을 이야기하고 있고 장애인의 취업과 고용을 위한 정책으로 치유농업이 활용되고 있다.
퇴직 공무원을 코디네이터로 양성해서 치유농업을 진행하고 노인복지 중점으로 국가농림수산정책으로 치유농업이 진행되고 있다. 결론, 노르웨이는 정부부처 통합위원회 품질관리 보정제도 치유농업협약제도 학사하기. 네덜란드는 치유농업연맹, 돌봄형 치유농장, 거주형태, 품질관리, 와이니겐 대학, 사회지원법, 장기요양법. 벨기에는 치유농업지원센터 민간의 기반이고 농업인 교육훈련센터 운영하고 있고 치유농장 인정제도 받아서 인정 못 받은 데는 운영을 못하고 벨기에. 영국은 사회적 농업 개념이고 NCFI 계획을 주립해서 국가치유농업계획에 의해서 치유농업기관 파트너십, 퍼실리테이션, 멘토링, 치유농장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 프랑스는 사회적 공용 농장으로 출발했고 독일은 농업적 굴락이라는 명칭의 직업적 정신적인 장애에 대해서 건강보험 직업적 치료 항목 예산 지원하고 있고 이탈리아는 사회적 협동조합 형태이고 6개 부처 협력 법률이 제정되어 있고 교도소동 일부 국가 지원 법률이 있고 대학원에서 과정으로. 일본은 복지농업 의 치유농업이고 장애인 취업과 고용을 위한 정책으로 활용하고